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TV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비추어 본 조작 의혹설과 조작 불가설에 관해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작 의혹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이번에 4.15 선거가 굉장히 조작됐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작의 그 증거로서 컴퓨터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러한 그 통계 숫자를 보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계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거를 비유를 해서 저 통계 숫자를 볼 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인위적이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0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그것이 모두 다 땅에 떨어지는데 전부 앞면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과 같이 그렇게 99.9999%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그런 통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 분명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작의 가능성을 그 기계 조작이라든가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조작 불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번 선거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투표 참관인에서부터 투표 종사자로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속이지 않고는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조작선거가 가능하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뭐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우리가 현재까지 알 수 없고요. 그 두 장을 우리가 학문적 견지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그 진실에 가까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은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이제 현재 형성된 큰 흐름은 과학적 조사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그 가설이나 그런 그 언령 스테이트먼트 그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전이 된 것은 뭐냐면 그런 사고방식이 발전이 된 것은 그동안은 서양에서도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1000년간의 까목 세계에 그런 과학이 발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가 15세기인가 언젠가 영국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납법을 설명을 하고 경험주의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데 그 원조는 11세기경에 그 아랍의 그 학자가 먼저 했다고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의 학자가 이제 그 아람모 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빛이 직신한다 하는 거를 빛이 통과하는 걸 쭉 그 어둠 속에 통과하는 걸 이렇게 상자 안에서 그걸 봐가지고 경험적으로 관찰해서 빛은 직진한다 하는 걸 증명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증명한 것이 아랍에서 발전을 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서구에 가서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이나 무슨 종교개혁이나 문예 비용이나 이런 여파를 타고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이제 영국의 경험론 그 프란시스 베이컨을 비롯해서 철학적으로서는 이제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론을 주장했고 또 대륙의 이쪽 편,
이쪽 편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륙의 합리론, 이성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그런 합리론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진실을 알려면 이제 그 과학 조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연역론, 연역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귀납적 방법이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이제 도식이 있죠. 연역적 방법은 이미 알려진 원칙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와서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연역적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도식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크게 알려진 방식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 3단 논법이라는 거죠?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역법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일본 원칙 속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깨워주는 거는 있지만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 못 된다 이거죠. 연역법은. 그것이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은 이제 반대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사람도 죽고 개도 죽고 닭도 죽고 말도 죽고 소도 죽고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와 살과 그런 것은 다 동물이다. 따라서 동물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이제 귀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납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사례를 그렇게 많이 연결을 해도 그것이 법칙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1000번을 했어도 1001번째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주작한 그 귀납법의 그런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죠. 유명한 사람인데 20세기 아주 최대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예를 재밌게 들었어요. 칠면조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칠면조를 영어로 터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터키. 근데 칠면조가 이 사람이 칠면조가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칠면조가 굉장히 기납법적인 사고하는 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겠는데 뭐냐면 그 주인이 자기한테 9시에 정확하게 와서 모이를 줘요. 그러니까 칠면조는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주인이 9시에면 정확하게 자기한테 와서 모이를 주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한 1, 2년쯤 지나니까 이것이 법칙이 됐어요. 그 칠면조가 이걸 법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는 법칙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해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때도 칠면조는 법칙이니까 주인이 밥을 줄 거라고 갔어요. 갔는데 주인이 칼을 들고 있다가 밥을 준 게 아니라 칠면조의 모가지를 딱 잘라버렸어요. 왜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외국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칠면조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터키 고기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면조를 이제 자기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려고 칠면조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100일, 1000일이 갔어도 언제 이게 법칙이 변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법칙으로 한 거는 이건 귀납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지적한 것이 이제 그 일환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귀납법이 너무 발전해서 과거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그 방법으로 발전했으니까 1920년대에는 어떤 주장까지 생겼냐면은 소위 이제 비엔나에서 모였던 그 학자들이 이런 걸 발표했어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논리 실증주의라는 걸 발표해서 그래서 또 논리 경험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발표해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경험적으로 관찰 실험 가능한 것만이 과학이고 의미가 있다. 과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교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또 청이상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랬으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우리는 과학적 세계에 살고 있으면은 항상 윤리적 판단을 하고 종교를 믿기도 안 믿기도 하지만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하다 그랬는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바로 칼 포퍼라는 그런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에 가서 교수가 돼가지고는 하도 과학 철학을 잘해서 이 사람한테 나라에서 자기를 줬어요. 지사로 자기를 줘서 이름이 이제 칼 포퍼 경이에요. 써입니다. 써.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세를 하고 과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은 그 군합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법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법칙이다. 모든 법칙은 보편적이잖아요. 어느 시간에 가도 똑같고 어느 공간에 가도 똑같은 게 법칙인데 그거를 검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공간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검증을 하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칙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가설적인 그런 것이고 그것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검증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반증은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지적할 수 있다. 틀린 것은. 그것이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반증이죠. 반증.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falsify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뭐로 들었냐면은 그 공훈백조 얘기를 들었어요. 공훈백조 얘기. 공훈백조가 옛날에는 서구에서 유럽에서 백조는 항상 하얗다고 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조는 시다고 생각했는데 17세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세기 언제쯤 돼가지고는 오스트랄리아 호주에서 그 검은 백조가 발견됐어요. 블랙 스완. 그래서 모든 백조는 시다는 것이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틀리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그냥 그동안의 예상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동설도 그렇게 깨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천동설을 생각했는데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는 그 천체 그런 걸 가지고는 그 후에 이제 지동설이 주축이 됐어요. 천동설이 아니라는 것이 폴스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증이 됐어요.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오늘은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 아인슈타인도 뉴턴의 그 법칙이 일상에는 다 적용되지만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검증까지 했어요. 그 관측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일단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은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세계에만 적용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맞다 하는 것이 반증을 통해서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의문을 제기해서 연구를 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그것이 반증될 때까지 가설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반증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과학과 과학 아닌 거, 비과학의 차이점을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로 이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의 그
과학적인 연구 방문의 견지에서 볼 때 조작 불가설은 이미 깨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작 불가설에서는 조작이 불가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이 됐어요. 통계학적으로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여에서의 선거 결과를 해다가 거기서 그 선거 참관인 중에서 센스 빠른 사람이 의의를 제기해서 그걸 재개표를 해가지고는 그 당락이 뒤집힐 정도의 역전이 있었잖아요. 1번 표로 갔던 것이 무효표라든가 2번 표가 1번 표로 갔던 것이 2번 표로 다시 환원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성북구에서 그런 형식이 또 있었고, 또 남양주구에서는 그 물류 창고에서 그 선거 그때 사용하던 것이 그냥 모두 다 쓰레기로 거기다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이 선거가 조작이 불가하다는 선거 조작 불가설은 이미 깨졌다. 이미 한 가지 이 검은 백지의 이와 같이 한 가지 이로도 깨진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몇 가지 예가 있어서 선거가 아주 정확하고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 조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선거가 굉장히 부실했다. 또 조작 가능성이 많다. 대출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다만 이제 조작 불가설은 깨졌으니까 조작 불가설이 다시 한번 조작 의혹설을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면은 반증을 해야 돼요. 반증을. 그래서 다시 투표를 전부 공개하고 깨고 또 컴퓨터실로도 다시 또 공개해서 검사를 받고 이래서 그래도 이거는 조그만 실수지 조직적으로 조작된 건 아니다 하는 거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작 불가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일단은 조작 불가설은 깨졌다고 보고 그러면 조작 의혹설이 이제 그걸 반증하면 됩니다. 반증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제시해서 이렇게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제 이것이 물론 선거가 조작됐다 아니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는 조작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누구도 확실할 수 없어요. 다만 과학적 연구 방문론의 견지에서 조작 불가설은 이미 깨졌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다시 반증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공개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의 입장에서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번이 돼도 과학이 발전하고 2번이 돼도 사회가 발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조작이 안 됐다는 거를 증명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참 투명하구나 하는 것이 증명돼서 굉장히 우리가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조작이 됐다.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면은 판명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제도 개혁을 하고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의 정신이고 그런 과학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는데 따라서 두 가지 이론은 서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학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